네, 계속해서 글로벌 마켓 나우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한국경제TV의 김희욱 전문위원, 오늘은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앞에서 이 손성환 교수님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제 심정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했는데 바로 앞 코너에서 조용필 씨가 초대 가수로 나온 것 같은 방송을 과연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앞에서 보신 손성환 교수님 이코노미스트로서의 분석이라면, 저는 이제 업계 애널리스트로서의 이제 시각으로 오늘 증시를 봤는데요. 네. 역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그렇죠. 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외신에서 주간 단위로 5% 이상 하락한 그 다음 주에는 상승할 확률이 67%였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주 이제 쇼커버가 됐던 환매수가 됐던 어떤 식으로는 이런 급하게 하락한 하락분에 대해서 이제 갭 메우기성의 이제 장세는 좋은데, 과연 이게 이제 지속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요, 이제 다우지수 17,000 정도를 이전 이 조정 전에 중요한 심리적 레벨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16,654포인트로 다우지수가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987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요, 작년 이제 10월 말에 QE3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QE3 끝나기 전에 이제 테이퍼라고 해서 양적 완화 규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 달에는 이제 150억 달러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그때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미국 경제라는 큰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마중물을 좀 나눠줘서 그걸로 이제 열심히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마중물만 지금 싹 마셔버리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 이후 급등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보통은 달러 가치와 미국 증시는 반대의 방향성, 역동조화를 갖지만 요즘에는 달러 가치와 미국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지난주에 이제 동반 하락을 했으니까 또 이제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만, 이런 동행 추세가 누가 봐도 좀 어색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요즘에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 분위기도 상당히 흉흉한 것 같고, 중국에서 또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지금 최근 중국 증시는 어제 하루 일시적으로 반등이 그렇죠,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월가와 자꾸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제 러시아와 탈달러와 연대를 맺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분에 대해서 원래 상품 시장에서 쓰는 기축통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 결제를 한다. 그리고 또 AIIB를 중국 주도로 이제 창설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듯한 영상을 줬는데, 지금 현재 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는 거는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문율을 깼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중국이긴 하지만 타국의 중앙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 외교, 그리고 금융 여러 측면에서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중국 인민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런 혼란이 전부 다 이 연준 탓이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미루라고 대놓고 주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외교에도 표현 하나와 단어 하나 이제 어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연준 금리 인상을 미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중국의 좀 도를 넘은 어떤 발언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지금 중국의 최근 급락과 경착륙 우려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제 대립각 통해서 서로 이제 원망을 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중국 이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자국의 이제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중국에서는 연준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자국의 이제 내수 경기만 챙긴다고 하다가 9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Not only but also 문장이 중학교 때 이후로 좀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이 미국 경제, 내수 경제 자체만 컨시더 할 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이코노미를 케어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논리를 들었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잘못하면 소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국 금융시장의 혼란과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고통을 어떻게든지 이제 밖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건데 최근에 뭐 이제 심심하면 들려오는 뉴스가 이런 뭐 자살 소식, 투신 소식 뭐 이런 거 네. 지금 뭐 우리나라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객장 풍경하고 좀 비슷하죠. 아주머니들이 머리 객장에서 싸매고 이제 있네요. 예. 머리를 이제 쥐어뜯고 있는 이런 표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이제 이번 미국에 대한 어떤 도전과 도발은 네. 그야말로 지금 어떤 생계형이 아니냐. 좀 오죽하면 저렇게까지도 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불러올 수가 있죠. 네. 중국이 이런 가운데 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 국채를 다량 또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빌 그로스가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남겼다네요. 중국이 미 국채 장기물을 파는 게 아니냐. 짧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장이 약간 파장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뭐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채무자는 항상 뭐 다소곳한 자세로 채권자한테 대해야 네. 되는데 미국의 이제 국채 보유국 1위가 중국이고요. 예. 그다음이 뭐 일본, 뭐 그다음에 유러피안 이렇게 좀 가는데 최근에 2주 동안에 중국 당국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했다는 것은 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진짜 금융위기가 온다면 과연 미국 국채를 투매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오히려 미국 국채를 더 사야죠. 그래야 이제 어떤 신뢰감이나 좀 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신용등급이나 이런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자금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이 매를 맞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 국채를 매도하면서 최근 2주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국채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이제 시위격의 그런 이제 반응이었다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미 국채 보유량하고 순위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브라질,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가 지금 들어 있거든요. 화면이 다시 일로 넘어왔죠. 근데 이제 뭐 벨기에가 초콜릿으로나 유명하지. 과연 이 미국 국채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홍콩, 영국, 스위스 수준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일 일이 뭐가 있느냐. 근데 여기에는 좀 어떤 내막이 있냐면은 예. 중국의 이제 이 재무부에서 벨기에 창구를 통해서 이제 미국 국채를 최근에 보유해 왔던 것을 이제 팔고 있고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하고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량이 지금 현재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뭐 조금 뭐 저항은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좀 어떤 이제 뭐 의사 표시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뭐 경제 패권에 있어서 미국에 도전했다가 살아남은 나라는 사실상 없고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제 악수를 하고 잘 끝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T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하고 지금 이제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는 역시 역동조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이 반등을 했던 것이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감소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이 미 국채라는 게 누가 봐도 글로벌 대표 안전 자산이지만 그렇죠. 이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팔아서 또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또 많이 팔면 또 이제 자국의 어떤 이제 금융 어떤 이 신인도나 대외 신뢰도 차원에서 또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은 누가 이제 매개 변수냐 종속 변수냐를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설만 물 건너간다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혼란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9월에 정말 금리 인상이 되는지 여부일 텐데 이번에 또 앞서서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또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까지 또 열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지 그리고 정말 중국에 대해서 이들도 과연 심도 깊게 다룰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 예상들 나오고 있나요? 이제 뭐
예전에 나왔던 표현 중에 윈블던 효과라고 있죠. 아, 예. 예. 윈블던 대회에서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 다 상을 휩쓸어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개최하는 이 주체는 좀 허탈하다는 건데 지금 잭슨홀 미팅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유서가 깊은 연준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호스트가 좀 사실상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과 뭐 중국의 언론이 아니라 유러피안 저널리즘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이번 잭슨홀 미팅의 호스트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우리나라 뭐 하는 총재도 당연히 가셨을 거고 이제 오늘 밤에 기조 연설자로 이제 나와서 잭슨홀 미팅 개회 선언을 이제 할 사람이 이제 연준 스탠리 피셔 부의장인데 이번에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중국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할 얘기가 뭐 굳이 꺼내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중국 얘기라는 거고요. 최근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통 분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이 만약에 경착륙이 공식화되면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어떤 대형 불확실성이 출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하기 싫어도 자국 경제를 진짜 케어한다는 차원에서는 중국 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과 비중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주제는 뭐가 있냐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중국 관련 얘기죠. 국제 유가든 네. 뭐 상품 시장의 하락이든 그다음에 글로벌 디플레 압박이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연준을 압박할 수는 있고 어떤 이제 미중 이 구도를 봤을 때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 사회적으로나 같은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이런 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자꾸 이제 이 중국이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미루라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압박을 하면은 진짜 미루려고 했던 연준에서도 진짜 금리 인상을 미루면은 중국의 말을 듣거나 IMF에 굴복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줄까봐 오히려 좀 더 매파적으로 매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저래서 그런지 이번에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 불참을 미리 선언했고 주요 임원들도 지금 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해요. 네. 일단 의장이 불참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집행 이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인 타룰로 이사, 그다음에 아틀란타 연은 총재 데니스 로카트, 달라스 연은의 리차드 피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명단에 없어가지고 USA 투데이에서 이 사람들 왜 명단에 없느냐, 뭐 미스테이크냐 아니면 뭐 고의적인 것이냐 물어봤더니 즉각적인 답변을 연준 측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에서 손성원 교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번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현안이나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한번 토론의 장을 열 수는 있지만 확실한 해답을 이끌어낼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해답을 이끌어내는 어떤 단편적인 결론에 대해서 주최 측인 연준에서도 상당히 좀 입장 표명을 꺼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네. 중국에선 이번에 어쨌든 자국에 대한 어떤 뭐 원망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우려도 몰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 글로벌 대형 금융 행사에서 중국 주재로 한번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그들의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중국으로서는.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월가는 물론이고 이 민간의 두려움도 사실은 크다고 보는데 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디서 온 알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잭슨홀 이 미팅장 앞에 시위대가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기하라고 또 시위를 하고 있대요. 미국 국민들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표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뭐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what recovery에서 뭐 경제 회복은 무언 경제 회복이냐, 과연 경제 회복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해서 표가 등장을 했다 그러네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 우리도 이제 지난주에는 내리 하락만 하다가 이번 주에는 지금 내리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네. 이제 지난주 하락에는 공매도를 비롯한 숏 포지션이 많이 실려 있었던 게 이제 이번 주에 더 이상 내리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요. MSCI 한국 지수는
2.62% 추가 상승하면서 48.14까지 왔지만 이제 이번 주 반등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동참하고 있지 않잖아요. 연일 지금 그렇죠.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MSCI 한국 지수가 한번 한 50선까지 회복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굳이 매력을 느껴서 비중을 채우고 싶다는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잭슨홀에서 뭐 대한민국의 경제가 주제로 떠올랐던 적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이 힘의 대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 슬프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거기에 같이 참석은 하고 있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9월 금리 인상설은 앞에서 이제 손성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의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되는 저런 이 도발적인 이 연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것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한국경제TV의 김육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